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셨던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안녕하세요. 최빛나라 소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인분들이랑 선약이 있어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 오랜만에 나갔는데 제가 굉장히 그 자리에서 너무 좋은 깨달음?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걸 꼭 내가 알려주고 싶다라는 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무수히 많은 어머니들을 만나고 있고 현재도 부모 코칭이랑 또 아이들 상담하면서 부모 상담을 정말 많은 케이스를 하고 있는데 꼭 두 분류로 나눌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는 두 가지 부류의 양육자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리매김도 하셨고 아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지지해주실 시간과 물질이 허락되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정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아이들의 어떤 스펙이나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투자해 주시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도 있지만 부모의 욕심으로 또 끌고 가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저를 만나게 되는 계기들이 첫 번째는 이렇게 끌어주는데 아이가 버거워하거나 번아웃이 오는 경우에 여기서 이제 마찰이 일어나서 상담실을 찾아와요. 그럼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지쳐있고 소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부모님은 너무 안타까워 하시고 어떻게든 잘 끌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상담실을 찾는 경우. 또 두 번째인 경우는요, 물질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너무 여유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예를 들면 먹고 사는 것에 너무 급급하고 살아내는 것이 너무 생존에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줘야 되는 것도 알고 어떤 지원을 해주고 싶어 하는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약간은 방치하는 양육의 태도를 갖고 계시죠. 그런 부모님들은 대부분 어떤 심리적 정서를 가지고 있냐면 죄책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상황만 되면 우리 아이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주고 싶다. 내가 물질적으로 여유만 허락된다면 이러이러한 학습이나 경험을 좀 시켜주고 싶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이 두 엄마들과 부모님을 상담을 하면서 제가 각각 양육의 어떤 태도나 양육의 어떤 솔루션을 제가 많이 제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점심 약속을 있어서 나갔잖아요, 제가. 거기서 약간 너무 신선한 그 자극을 받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엄마를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말투나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것들이 상담사인 제가 봤을 때 뜨끔뜨끔 하는 게 있어요. 아이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중3 여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예민한 시기잖아요. 근데 아이 표정을 보는데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엄마의 식사 자리에 따라 나온 것만으로도 사실은 엄마와의 관계가 좋으니까 따라 나왔겠죠. 그래서 그것도 충격인데 좀 액센트가 있는 말도 아이가 너무 기분 좋게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착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자리를 옮겨서 커피숍도 가고 이렇게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제가 계속 보게 된 거예요. 봤더니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 어머니께서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제가 최근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농도의 깊이 있는 사랑이 너무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같이 있는 내내. 오롯이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계속 그 신경이 그 아이에게 가 있는 게 제가 느껴졌고, 그게 굉장히 짙은 사랑의 베이스라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모녀가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울컥하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저도 이런 숨도 깊은 사랑을 준 적이 있었나 라는 거를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동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의 사랑, 부모의 그 짙은 사랑의 신뢰 관계가 딱 형성이 되면 엄마의 양육의 모양이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런데 그 사랑의 양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엄마 왜 나한테 이때 이렇게 행동했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엄마한테 자꾸 요구하고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뒤돌아보니까 저도 저희 친정 엄마와 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꼭 알려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양육의 핵심은 양육의 모양이나 말투나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아이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정말 진심으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 이 아이가 뭔가를 잘해서 이 아이가 뭔가를 너무 사랑스럽게 행동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해 줄 때 아이는 그것만으로 충분하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셨던 분이 누군 줄 아세요? 다우라이의 권양아 원장님이세요. 제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배울 점이 너무 많으시다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고, 원체 또 그 분야에서 전문가시고 유명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리스펙하는 분이신데, 이렇게 아이와 있는 시간을 제가 보고 제가 더 놀란 거죠.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도, 원장님, 제가 오늘 원장님이 아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 있게, 너무 충격적으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됐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 엄마의 어떤 모습, 엄마의 어떤 태도보다는 정말 나를 엄마가 사랑해주나? 엄마가 정말 나를 아껴주나? 이거를 정말 원하고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이랑 정말 그 순도 깊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다면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 아이가 느끼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이하고 있거나 가만히 TV를 보고 있어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툭 던지시는 거예요. 저희 딸 이름이 혜율인데요. 혜율아, 어쩜 너는 이렇게 예쁘니? 엄마가 너같이 사랑스럽고 예쁜 딸을 낳아서 엄마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툭 던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은 깊이 그 사랑을 느껴요. 두 번째는요, 음식이에요. 음식은 그 사람의 어떤 정서와 기억을 깊이 반영하는 매개체이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학교 끝나고 아니면 어딜 나갔다 왔을 때 엄마가 차려준 간식 기억나시지 않으세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엄마가 만든 음식의 냄새가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으세요? 요즘은요, 밀키트도 너무 잘 나오고 외식 문화도 너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만든 간식,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 대한 정서가 되게 부족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라는 것은 사실 아이를 키워내는 데 있어서 꼭 교육만, 학습만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의 정서를 반영해야 하고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전인격적인 부분의 모든 케어가 엄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첫 번째는 먹는 것, 간식, 이런 것도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바쁘시더라도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우리 아이가 먹었을 때 너무 행복할 간식들을 어머니가 손수 준비해 주시는 것도 아이에게는 그 존재 자체의 사랑을 느끼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지하는 따뜻한 대화법이에요.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용기 내서 이야기를 할 때 거절을 당하거나 동의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면 주눅이 들고 엄마와 아빠와 대화하는 게 좀 불편해 라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용기 내서 꺼낸 말에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수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너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엄마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엄마한테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라든지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라는 거절보다는 네가 생각이 그렇다면 엄마 아빠도 생각해 볼게 라고 얘기하시고, 아이의 어떤 생각을 들으셨을 때는 가급적이면 수용해 주시는 자세로 대화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